조기 질병 발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얼마 전 겪었던 단순한 건강 검진을 통해 나의 건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저는 평소 바쁜 일상 속에서 몸의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지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의 피로를 무시한 채 생활을 계속했죠. 하지만 친구와의 대화 중에 친구가 정말 간단한 건강검진이라도 한번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권유했습니다. 내심 귀찮기도 했지만 평소 잘 아는 친구의 잔소리 같은 말이 늘 옳다는 것을 알기에 예약을 잡았죠. 검진 당일 병원에 가는 길에 반 정도는 불필요한 행동이라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모르니 잘했어라는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기본적인 체크를 받고 담당 의사와 상담을 하며 기본 혈액 검사와 몇 가지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이 걸렸습니다. 저는 여전히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아마도 잠시 검사를 받았던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진 후 며칠 뒤 받아본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결과지는 제 혈압이 다소 높고 혈당 수치가 경계선에 있다는 것이었어요. 평소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에게 고혈압과 당뇨는 초기의 관리를 잘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지만 이를 무시했을 때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존을 위협하는 생명을 사전에 지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이러한 조기 발견에 있다고 강조하셨죠.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어렴풋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생각 없이 흘려보냈던 몸의 신호들이 무언가를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발적으로 식단을 조절하고 꾸준한 운동을 시작했죠.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내 몸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친구가 권유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더 나빠졌을지도 모릅니다. 무려 작은 제안이었지만 그 작은 제안이 저의 건강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고 앞으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하고 때로는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져야 할 존재입니다. 간단한 건강검진이라는 도구는 무시하기 쉽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구할 수 있는 귀중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시간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우리의 삶은 바쁜 일정, 업무 스트레스, 관계 문제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종종 시계처럼 작동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릅니다.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방 안을 채우는 순간 나는 깊은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것이 나의 첫 번째 루틴입니다. 이러한 호흡 운동은 내가 하루를 어떻게 대할지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침 식사 후 나는 매트를 깔고 요가를 시작합니다. 요가는 심신의 조화를 이루게 해주는 뛰어난 운동입니다. 각자 자신의 페이스대로 몸을 움직이며 내면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요가에 집중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편안한 마음가짐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출근길에는 항상 음악을 듣습니다. 나에게 있어 음악은 위대한 치료제입니다. 특히 클래식이나 자연의 소리 같은 잔잔한 음악은 긴장을 완화하고 행복한 기분을 선사합니다. 때론 신나는 리듬의 음악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순간의 감정에 맞는 음악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에서도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선 일정 관리와 우선순위 설정을 통해 업무에서 오는 압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일을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입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마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짧은 산책을 통해 뇌를 환기시키려 노력합니다. 점심시간에는 그동안 못다 한 독서나 간단한 글쓰기를 통해 마음을 정화합니다. 짧은 이야기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내용을 접하면 금세 기분이 좋아지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다른 세계로 여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집 근처 공원을 걷거나 조깅하면서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려버립니다. 자연 속에서 걷는 것은 거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화를 찾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공기의 신선함을 느끼고 나무나 풀의 향기를 맡으면서 진정한 쉼을 경험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전에는 따뜻한 목욕을 합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피로가 자연스레 사라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오늘 하루의 경험을 돌아보며 자아 성찰의 시간을 가집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단순히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하는 생활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게 되고 각자의 삶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2023년의 어느 날 나는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점점 지쳐가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피로가 풀리지 않은 채 하루를 시작했고 일터에서 쌓이는 스트레스로 인해 저녁에는 온몸이 무거워지는 느낌이었다. 어느 날 이런 생활을 지속하다가는 크게 아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일상 속에서 심리적 건강을 돌보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손쉽게 시작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했다. 그렇게 인터넷을 뒤지던 중 몇 가지 일상적인 실천이 심리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은 감사 일기 쓰기였다. 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에 감사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일기에 적기로 했다. 처음엔 조금 어색하고 별다른 감사거리가 없는 듯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 속 작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해가 떴다는 것,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었다는 것, 혹은 동료가 건넨 미소까지도 일기장에 적으며 그것들이 주는 소소한 행복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은 명상이었다. 매일 아침 10분씩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하며 명상을 하기로 했다. 처음에는 머릿속이 수많은 생각으로 가득 차서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시간이 흐르며 마음의 평화를 느끼기 시작했다. 명상은 내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었고 하루를 보다 차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또한 산책하기도 심리적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바빠도 하루에 20분은 근처 공원을 걸으며 자연을 만끽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나뭇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차분해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간단한 산책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확 줄어드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었다. 마지막으로 시도한 것은 소중한 사람과의 대화였다. 가족이나 친구와 주기적으로 연락하며 그들의 안부를 물었고 내 이야기를 나누었다. 솔직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것이 큰 위로가 되었다. 단순히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벼워졌고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감사일기 쓰기, 명상, 산책,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의 대화라는 4가지 작은 습관을 통해 나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과 심리적 건강을 찾을 수 있었다. 비록 특별한 일은 아니지만 매일 꾸준히 실천하다 보니 나 자신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심리적 건강은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나 자신을 위한 작은 시간을 할애하고 나를 사랑하고 돌보는 것이 그 시작이다. 그리고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달았다. 4번째 이야기, 한적한 작은 마을에 사는 김영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을 주변을 천천히 걷는 습관이 있었다. 그의 이른 산책은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했는데 이를 두고 사람들은 영수 할아버지의 비결이라고 부르곤 했다. 이른 봄날 아침, 김 할아버지는 그의 손자 민수를 데리고 걷기 시작했다. 민수는 방학을 맞아 할아버지 집에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매일같이 산책을 나가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할아버지, 왜 매일 이렇게 아침부터 걷는 거야? 그냥 집에서 쉬면 안 돼? 민수가 투덜거리며 물었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걷기는 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중요한 활동이란다.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그러면서 그는 손자의 손을 잡고 마을 길을 걸었다. 할아버지는 걸으면서 주위에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을 손자에게 설명해 주었다. 꽃이 피고 나뭇잎이 부드럽게 흔들리는 모습들, 매일같이 걷다 보면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작은 변화들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걷는 동안 마을 사람들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이야기하곤 했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가 있잖니? 그런 소통도 나에게 큰 힘이 된단다. 김영수 할아버지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그에게 주는 즐거움을 설명했다. 그냥 앉아서 TV를 보며 시간 보내는 것보다 걷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있다는 것이 마음에 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말이다. 그의 음성이 약간 비밀스러워졌다. 걷다 보면 생각도 정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도 해. 마치 자연이 나에게 속삭이는 것처럼 말이야. 손자는 그의 말을 듣고 난 후 그저 산책이라고 생각했던 할아버지의 아침 루틴이 단순한 건강관리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생각을 했다. 일주일이 지난 후 민수는 할아버지와의 산책에서 자신만의 새로운 발견을 했다. 그는 더 이상 푸념하지 않았고 점차 자연과의 교감에서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기 시작했다. 아침의 공기는 그가 느끼지 못했던 신선함과 활동성을 불어넣었다. 걸으면서 그는 할아버지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창의력이 샘솟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민수는 방학이 끝나고 다시 도시로 돌아가면서도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건강의 비밀을 잊지 않았다. 그는 친구들에게도 매일 걷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걷기가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지 설명했다. 그 이후로 민수는
매일 아침 자신만의 산책을 이어가며 할아버지가 그날 아침 전해준 비밀의 가치를 전파했다. 김영수 할아버지의 작은 습관으로 시작된 걷기의 놀라운 효과는 결국 민수와 그의 친구들이 건강한 삶을 사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작은 마을에서 시작된 비밀은 손자를 통해 도시로 퍼지며 걷기의 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했다. 할아버지의 일상적인 습관이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